아카데미 댓글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대구 세계시민교육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요. 온라인 아카데미 강의 시청 후 댓글과 더보기란에 강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30분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정학부모님, 대구 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백종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영상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내며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한국 학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학기 운영 방식, 교육과정, 평가체계 등 기본적인 학교 교육 체계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 또 학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자녀 교육 지원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자녀의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과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부모로서 지원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학교 교육을 이해하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1부 슬기로운 학교 생활 가이드에 대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교육 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크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2년에서 3년, 또 초등학교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3년씩, 또 대학교 4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또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기관으로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령기 아동은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는 3월에, 2학기는 8월 또는 9월에 시작하며 주 5일 수업을 운영합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용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수업을 듣는 교실과 선생님의 수업 준비 및 협의가 이루어지는 교무실, 또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시설물을 관리하는 행정실, 교육 활동 중 학생이 다치거나 아플 때 약을 받고 또 가벼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보건실, 영양가 있는 점심을 먹고 올바른 식습관을 익히는 급식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교육 내용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서실, 과학실, 음악실, 영어실, 미술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에는 많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반을 책임지고 맡아서 공부를 가르쳐주며 학생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담임 선생님과 학교의 전체 업무를 관리하고 또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그 역할을 대신하시며 또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도와주시는 교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 특정한 교과를 가르치시는 교과 전담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보건 교육을 해주시고 또 학생들이 아플 때 도와주시는 보건 선생님, 영양 교육은 물론 건강을 위해 균형 있는 식단을 계획하며 안전하게 급식을 관리하시는 영양 선생님, 학교의 교육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시설을 관리하시는 행정실장님이 계십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교육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학부모님들께 학교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학교 교육 설명회, 또 1학년과 4학년 대상의 건강 검진 및 전 학년 대상의 구강 검진, 또 박물관, 농장 체험 등 학교 밖에서 수업하는 현장 체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 또는 학년별 체육대회를 하는 운동회,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활동을 공개하는 학교 공개의 날,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맞이하는 방학식, 방학을 마치고 다음 학기를 시작하는 개학식, 1년 동안 학습한 과정이나 결과 등을 발표하는 교육과정 발표회, 또 1년의 학업을 마치는 종업식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3월 1일은 한국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3월 2일에 학기가 시작이 되며 요즘에는 1월 초에 겨울방학식과 종업식을 같이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급에 따라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수업 후에는 쉬는 시간이 10분씩 주어집니다. 수업 내용에 따라 2시간씩 묶어서 하는 블록 수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등교 시간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이며 쉬는 시간은 희망제에 한하여 우유 급식을 실시합니다. 점심은 무료로 제공되며 식단표는 매달 미리 안내되니 식단표를 보고 미리 못 먹는 음식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하루 일과를 초등학교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교를 하고 1교시가 시작되기 전인 아침 시간에는 주로 책상 서랍의 시간표대로 교과서를 정리하고 또 담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독서 활동, 또 5분 스피치 활동 등 각 학급의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계기교육, 상장수여,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는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국어, 수학 등 학년에 따라 교과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 창의적 체험 활동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다녀오기, 다음 수업 준비하기, 또 도서관 이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보통 4교시 이후이며 급식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급식을 합니다. 식단은 5대 영양소를 고려하여 밥, 국, 그리고 3가지 정도의 반찬으로 구성됩니다. 내실 있는 학교 교육 활동을 위해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은 학교에서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개인용품은 직접 구입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알림장이나 공책, 필통, 연필, 지우개, 자, L자 파일, 개인 물병 등은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색연필, 사인펜, 풀, 가위, 물티슈, 양치도구와 같은 물품들은 학교 사물함에 넣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체계 또
학교의 모습과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국 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3월 초 1학년을 대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 운영됩니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란 1학년 입학 이후 3월에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 기간에는 한글 교육을 위한 시간이 집중되어 배정되어 있어서 자음과 모음부터 차례대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즐겁게 한글을 익히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고 입학을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해 독서 교육을 가정에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책, 그림책, 동화책으로 책과 글자에 조금씩 친숙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언어라도 좋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 부모님과 함께 읽는 동화책 한 권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1학년과 2학년이 되면 한 주에 23시간 내외의 수업을 받으며 국어, 수학, 통합교과를 배웁니다. 통합교과는 기본 생활습관, 탐구활동, 표현놀이 중심의 과목입니다. 교과 외에도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3, 4학년 때에는 1, 2학년 때에 비해 교과목의 수와 수업 시간이 많아져 한 주에 26시간 내외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학습하는 교과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1, 2학년 때와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5, 6학년에는 한 주에 29시간 내외의 수업을 받으며 3, 4학년에 없었던 실과라는 과목을 추가하여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의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학습합니다. 학생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기 초 평가 계획을 안내해 줍니다. 정보공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과별 평가 계획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학교마다 평가 계획에는 차이가 있으며 자녀가 학습한 내용에 따라 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수업 중에 이루어집니다.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또 어려워하는 점은 없는지, 또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학기 초 평가 계획을 바탕으로 교사는 학생을 관찰하고 학습을 도와주며 여러 가지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뿐만 아니라 태도, 관심, 흥미, 자신감, 협력, 책임감 등 아이들의 정서적 특성도 함께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학습에서의 평가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줍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평가를 보며 자녀와 함께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또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가장 좋아하는지 등에 대해 자녀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생활 통지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통지표에는 자녀의 출결 상황과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활 통지표는 주로 1학기 방학식 날과 2학기 종합식 날에 배부됩니다. 학교에 따라 학기 중에 추가로 보내줄 수도 있으며 생활 통지표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생활 통지표를 통해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교 생활을 도와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통지표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상황에서는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의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는 각 교과별 성취 수준과 학습 태도, 수업 참여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교우 관계나 학교 생활 적응 정도 등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결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결 사항은 출석,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초등학교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이며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나 의견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인정 결석은 학생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인정 결석이 지속될 때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는 경찰과 함께 가정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고 결석을 알리고 또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은 후 결과를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석이지만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을 하거나 또 학교장 허가를 받은 대회, 훈련, 체험학습 참가, 또 경조사로 인한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밖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도 가능하기에 이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호자 동행, 동의 체험학습입니다. 보호자 동행, 동의 체험학습은 일정 기간 동안 가족 여행, 친척 방문, 문화 탐방 등 체험학습을 하고 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 동행, 동의 체험학습 기간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체험학습 일수를 담임 선생님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교장 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야 체험학습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신청서는 체험학습 전 담임 선생님께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활동 신청할 때에는 체험학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임 선생님께는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동행, 동의 체험학습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또는 선생님과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학교 및 선생님과의 소통 방법 중 상담활동, 알림장, 가정통신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활동은 학부모와 교사가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으니 가정통신문이 오면 상담을 희망하시는 시간을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특히 1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에는 보호자가 자녀의 성향이나 습관, 질환 등을 적극적으로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십시오. 담임 선생님께서 자녀를 이해하고 또 교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평소 자녀의 학교 생활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대면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담임 선생님께 먼저 메시지로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보내고 약속을 정하여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주 배경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이 되신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로의 소통이 어려우시다면 대구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역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마트폰,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담임 선생님께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 및 선생님과의 소통 방법으로 알림장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림장은 과제나 준비물 등을 적는 공책을 말합니다. 보통 하교하기 전 담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학생들이 적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바일 알림장도 많이 활용합니다. 매일 자녀의 알림장을 확인하셔 과제나 준비물 챙기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장에 담임 선생님께 전할 메모를 작성하시거나 자녀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며 선생님 또는 자녀와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은 학교가 학부모님에게 각종 교육 정보나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또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학교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되기도 하며 학생편으로 종이에 인쇄된 가정통신문이 전달되기도 하니 알림장과 함께 매일 확인해 주십시오. 학부모님께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스캔으로 번역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작성하여 다시 학교로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이로 인쇄된 가정통신문에 직접 내용을 적으셔서 자녀 편으로 학교에 보내주시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되거나 신청해야 하는 일들이 학교 생활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자녀가 알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의 학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한국의 학교 운영 체계, 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 학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의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과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며 좀 더 실질적인 자녀 교육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아카데미 댓글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대구 세계시민교육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요. 온라인 아카데미 강의 시청 후 댓글과 더보기란에 강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30분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가정 학부모 여러분. 대구 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백종훈입니다. 앞서 일부 영상에서는 학교 운영 체계,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과 지원에 대한 정보, 학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의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과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며 좀 더 실질적인 자녀 교육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바른 학습을 위해 어떤 습관을 길러주어야 할까요? 먼저 자녀 스스로가 학습을 준비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일부 영상에서 알림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가 알림장을 확인하며 스스로 학습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알림장을 통해 과제나 준비물 등을 안내해 주십니다. 자녀가 스스로 알림장을 보고 또 과제와 준비물을 확인하며 과제를 하는 데 필요한 책이나 공책을 가정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등교를 위해 잠자기 전 스스로 가방을 챙기고 또 빠진 준비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가지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자,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를 할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바른 자세로 앉아서 글씨를 예쁘게 쓰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글씨를 쓰기 전 손가락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준다거나 연필을 바르게 잡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글씨를 쓸 때 글자의 크기를 맞추고 또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을 유지하며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학부모님과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가정에서 숙제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요?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대부분 학부모님께서는 숙제를 같이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도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부분이 많겠지만 숙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주도성은 길러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숙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숙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충분한 고민에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이 도우미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학습은 물론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도 생기게 됩니다. 일기는 자신이 겪은 일상적인 일을 글로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기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며 자기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일기를 꾸준히 쓰면 한국어 표현 능력과 또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작 일기를 쓰라고 하면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며 일기로 쓸 문장도 함께 표현도 해보고 또 아이들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과 느낌을 자세히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을 일기로 쓸지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독서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이해를 도우며 또 새롭게 생각하는 힘과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의 바른 독서 습관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요? 자녀의 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일과 중 책 읽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도록 해주십시오. 자녀와 함께 독서를 하거나 도서관, 서점을 함께 다니며 책을 자주 접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책을 읽고 나서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기억에 남는 장면을 다양하게 표현해보는 활동을 함께 해보는 것도 독서 습관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어떤 책을 읽도록 해야 할까요? 책을 편식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책을 골고루 읽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독서 습관이 형성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익숙한 책들을 먼저 찾아 읽어보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학년별 권장도서로 점차 독서의 폭을 넓히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학습이나 독서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을 키워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생각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의 경우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소극적 태도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며 발표 연습을 해본다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진다거나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학습할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학습에 참여하는 것도 자녀의 적극적인 발표 습관을 기르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며 학습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생활에서의 교우 관계입니다.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때로는 지속적인 놀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문제의 원인을 함께 찾아 해결해 가며 자녀가 학교 생활을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위센터나 학교의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잦은 갈등으로 인해 학교 생활을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다른 친구들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고 또 이로 인해 다른 친구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로 놀리는 행동, 때리는 행동, 물건을 빼앗는 행동, 따돌리는 행동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시고 다른 친구의 감정을 공감하며 원활한 교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아이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여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자녀가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 중 일부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 요인이나 정서적 요인 등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할까요? 저 역시 이런 학생들을 처음 지도했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억지로 말을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도 방법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이 일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다시금 말을 하지 않는 아이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보통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말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높다거나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하는 것에 대해 긴장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말수를 늘려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서툴어서 말을 하지 않는 아이의 경우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여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학생들의 경우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언어 관련 검사나 치료를 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등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이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시기보다는 담임 선생님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상담을 통해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 또 학생 상호 간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학교 폭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정 문화적 행동이나 의사 표현 방식으로 인해 자녀가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을 자녀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친구들과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 중 하나가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점심시간에 어떤 아이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가진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경우 종교적 이유로 학교 급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배려하여 다른 음식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대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점심시간에 대체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나라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에서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가 의무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빠른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멘토링이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통번역 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이주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공부하는 방식이나 학교 교육, 가정 교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의 학교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녀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대화와 정서적인 지원으로 안정감과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내며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꾸는 아이들은 각기 다른 색깔과 빛깔을 가지며 성장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우리의 사랑과 노력을 통해 아이들은 아름답고 강한 꽃처럼 활짝 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